보통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는 뭐가 싫어서 그만두고 A씨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딱 봐도 얘 불만 많아가지고 그만뒀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면접에 참견 조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17년간 해오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요즘 공기업 면접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많죠. 필기가 워낙 많이 힘들다 보니까 면접 준비도 좀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 좀 면접 부분들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공기업 면접 최근에 계속 이제 코칭을 하고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공기업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블라인드라고는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퇴사 사유라든지 네. 그다음에 중간에 공백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해커스잡 구독 안 했어요? 빨리 조떼꾸알. 전에 다니던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퇴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무서워요.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저의 적극성과 책임감 그리고 전문성을 토대로 조직의 목표 추구와 그리고 저 개인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크게 만족을 했었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하지만 사기업의 특성상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남을 돕는 데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꼈던 저에게 있어서는 사기업에서의 만족감이 더 커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공사에 지원을 해서 국책 사업을 통해 공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저에게 더 큰 자신감과 그리고 자긍심, 만족감을 주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소빈쌤 거 한번 볼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퇴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명 정도가 함께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함께 일하는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맡아서 진행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다가왔었지만, 아무래도 좀 다소 업무의 체계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업무들을 한다기보다는 그 많은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하나의 업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직을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면접은 해커스잡. 일단은 키워드가 좀 정해져 있죠.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공기업으로 공기업으로. 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 실현에 대한 그렇죠. 부분, 그리고 이제 중소에서 공기업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전문성, 체계라는 어떤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걸 보면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퇴사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회사에 좀 맞춰서 얘기를 맞아요.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동민쌤이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국책 사업을 통해서 공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을 이제 조금 포인트로 잡게 되면은 회사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맞아요. 연결만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덧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네. 구체적인 경험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만큼 막막하신 거죠. 당장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뭔가 두루뭉술하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붙여야 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령 이제 동민쌤의 답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책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어떤 공익 실현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다. 그 뒤에 특히 이 공사는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든 그렇죠. 뭐 아니면 뭐 국제 관련돼서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아니면 이런 역량. 노하우, 이런 전문성을 이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뒤에 붙여주시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맞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동민쌤이 그럼 말씀하실 때 태도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면접관으로서? 태도적인 부분은 사실 나무랄 게 없죠. 그래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눈빛이라든지 확신. 이런 그쵸. 것들. 특히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앞부분에서 멘트하고 태도가 같이 결합돼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크게 만족을 했다. 이 맞아요. 부분인 건데 보통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는 뭐가 싫어서 그만두고 A씨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은 만족했지만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원을 했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역량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하게 얘기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건방져 보이지 않고 되게 단호해 보이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퇴사 사유에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본인의 가치관이나 직업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는 직업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직업관이 없으시다면 가치관이라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본인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가치관이거든요. 그럼 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때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내 가치관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면접관과 눈을 맞추고 저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쟤 왜 이렇게 건방져가 아니라 되게 확신이 있구나, 진심이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확신 있는 눈빛 그리고 어투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퇴사 사유를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지원 동기하고 겹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은 겹쳐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같은 얘기를 해도 맞아요.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면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주의하면서 하시는데 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해커스잡 구독 안 했어요? 빨리 조떼꾸알. 호빈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20명 정도 남짓한 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아까 동민쌤도 그렇고 이전 회사를 나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불만 많아서 딱 봐도 얘 불만 많아가지고 그만뒀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회사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좋았지만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종혁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혹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나는 더 적합하다라는 그 적합성을 주장했던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답변의 어떤 구성 자체는 비슷하죠. 요 구성을 그대로 조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소빈쌤 같은 경우는 사실 태도는 뭐 저희가 뭐 말을 할 게 듣자마자 딕션 좋다. 쇼미더머니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 전문성을 기르지 못했다. 지금 소빈쌤 말씀처럼. 맞아요. 네. 사실 중소기업은 멀티플레이인 경우들이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싶었다. 특히 공공기관 쪽에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 하는 쪽, 만약에 뭐 공익사업 하는 쪽에 좀 더 전문성을 기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중에서 한 20명, 30명 되더라도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 저렇게 갑이 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갑이 되고 싶어서 네, 이걸 좀 돌려서 얘기하는 그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용적인 부분들을 배웠고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뭐 면접에서 난 갑이 되고 싶어요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걸 돌려서 얘기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공기업 면접은 해커스잡.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윤쌤께서 정리하고 싶으신 부분은? 저는 퇴사 사유를 얘기를 하실 때 일단 너무 겁먹지 말라. 네. 처음에 겁먹고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면접이 꼬일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우리 동민쌤처럼 좀 당당하게 얘기해 맞아요. 줘라. 그리고
제발 전 직장을 욕하지 말고 그쵸. 그리고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해라.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알고 들어가라 라는 거 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가치관이나 직업관까지 같이 어필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좀 진정성 있는 퇴사 사유, 이직 사유를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커스잡 구독 안 했어요? 빨리 조태꾸알.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 이제 퇴사 사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오늘 정말 열변을 토해서 말씀드린 팁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답변에 잘 반영을 하셔서 꼭 합격하는 면접을 만들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요즘 면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해커스 잡에서는요, 다양한 면접 강의와 무료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커스잡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